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쯤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이름이 바뀝니다. 미래통합당. 자, 이쪽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박인숙, 그리고 오늘은 정가변,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물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꺼려합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처럼 현역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다시 전략 공천을 늘리고 이 공천 방침을 수행해서 좀 더 많이 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감동은 영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묘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총선 뒤에 이루어진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해찬 대표의 심리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필요 없는 발언을 했을까요? 검찰이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다. 예언입니까? 찔리는 게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바로 임미리 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칼럼을 놓고 지금 이 진보 좌파 진영으로부터 욕을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해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론들은 또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늪속으로 빠지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오늘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 모든 후보자는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한 말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후보자들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지켰습니까?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해찬 대표는 모범생이어서 여러분 선거 끝나면 선거법 어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선거법 지키세요. 이런 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번 총선 역시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선거법을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것은 무슨 나라 집권여당의 태도입니까?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보복이라도 하듯 집권여당을 수사할 거라는 예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13명이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13명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 진도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휘청거릴 만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법을 어겼어 이렇게 수사를 받으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법을 지키자는 건지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오늘 이해찬 대표는 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끝나면 민주당 의원들 잡아 넣을 모양이구나 이런 억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입니다. 굳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지금 언론들의 다 제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후보님들 철저히 선거법 준수해달라 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검찰이 총선이 끝나고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은 침소봉대에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찔리는 데가 있나 봅니다. 자, 이해찬 대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 인위적 교체 없이도 이미 20명 가까운 분들이 불출마를 확정했다. 질서 있는 혁신공천이 우리 정당이 가야 할 길이다.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차질 없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 중이다. 주말간 추가 공모지역 60곳, 경선 9곳, 단수 23곳, 전략공천 8곳을 지정했고 추가 공모지역은 주로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소심한 데 돌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출마가 본물을 이루고 있고 또 김영호 저승사자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TK, PK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TK의 한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내 목이 남아있는지 목을 만져본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물갈이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반면 민주당은 지나치게 이 물갈이가 안 된다. 게다가 여성 청년 거의 없다. 이런 진보 진영의 언론들도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되는 격으로 지금 이해찬 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말합니다. 공천 혁신을 언론에서는 물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특정 지역 의원을 몰아내는 것은 혁신이 아닌 구태공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당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정 지역 PK, TK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태공천이랍니다.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혁신이 아니랍니다. 자기들은 못하니까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는 물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언론들이 쓰는 건데 왜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자신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해찬 대표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과 관련돼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우리 당이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비겁한 정당 아닙니까? 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합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에야 사과 비슷한 걸 한 모양인데 어제까지는 계속 뭐 몸을 낮추니 겸손하니 제3자가 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짓입니다. 비겁한 짓. 내용이 없고 이렇게 말로서 적당히 넘어가는 듯한 이런 정치인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금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